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쏠림으로 특성화고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현상, 아주 오래된 문제점인데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충원율은 치솟고 있고 묻지마 일반고 선택 현상은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상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학 진학이 보편하면서 정원 채우기 급급했던 특성화 고등학교. 하지만 특성화고에 대한 학생들 인식이 근래 변화한 모습입니다. 도내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결과 미달 학생 수는 지난 2023학년도에 358명, 충원율은 89.5%에 그쳤지만 2025학년도엔 미달 학생 수가 87명으로 크게 줄었고 충원율도 96.8%에 달했습니다. 우선 나만의 진로를 찾는 학생들의 주관이 뚜렷해졌습니다. 일반고갈 성적은 됐지만 오빠가 이제 저희 학교를 나왔는데 오빠를 보고 이제 저도 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저희 충북 비즈니스고 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결과 졸업자 3천여 명 가운데 대학 진학자가 50.5%를 차지했고 취업자도 24%나 됐습니다. 특성화고 충원율 상승은 일반고 지원율 감소로 나타나 일반고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거의 100%에 수렴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청주시 일반고 불합격자 수는 190명에서 2년 만에 34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학과 개편 등 특성화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의 경우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가 급등과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불안한 경제 상황도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균형을 찾아가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는 게 새떼입니다. 공항시설법상에도 공항 주변에는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나 식품공장, 과수원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지 시설이 사천공항 주변에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천공항에서 6km 정도 떨어진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진주시 내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곳곳이 까마귀 떼입니다. 공항시설법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새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어 공항 주변 8km 안에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법이 시행된 2018년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천공항 인근의 식품 가공 공장입니다. 역시 공항 주변 3km 안에는 들어설 수 없는 시설입니다. 지포 공장도 되고 냉채도 되고 여러 종류가 해요. 오랑에 오리가 좀 많다. 사천시도 이번 사고 이후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선 상황. 현재까지 드러난 사천공항의 주변 금지시설은 과수원 5곳과 식품 가공 공장 2곳 등 모두 10곳입니다. 김포와 양양, 무안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률이 무안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사천공항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업무 내용 자체를 몰랐을 확률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는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공항 주변에도 식품 가공 공장 등 금지시설 2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항시설법의 경우 금지시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항 주변 금지시설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이주명령, 보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안과 사천, 김해 등 8개 공항은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류학회 전문가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고 예방에 다시 한번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충북
충청북도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기후대기 분야에 6,9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37% 늘어난 규모로 도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북부권에 추가 지정하고 13,000여 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6,50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도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방지 시설과 가스 냉난 방기의 배출가스 저감 시설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 일부 부서의 부실한 민간 보조금 집행 사례가 감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자체 감사를 벌인 청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23년 사이 지방 보조 사업들 중 33건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해 19건을 시정 조치하고 14건을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용역 계약 이전에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별한 안내 공고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한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304만 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가 야생동물들의 농작물 차단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 시설은 철선과 전기 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으로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신청 접수를 받는 가운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해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농가를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5년 사이 해당 사업에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농식품부로부터 비슷한 지원을 받는 농가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수도 계량기 동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올 겨울 들어 청주에서는 지난 10일 기준 20여 건의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당분간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수도 계량기 유리 부분이 깨졌거나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동파 상황실이나 당직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음성군 감곡면의 한 견사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견사 1개 동이 전부 불에 타면서 개 4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견사 내에 있던 펠릿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AI 8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